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드림위버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테이블을 다루는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에 걸쳐서 테이블을 익히고 있는데요. 그만큼 드림위버에서 그리고 웹페이지를 디자인하실 때 테이블의 역할은 다양하고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먼저 저희가 테이블을 익혔을 때는 테이블을 생성하고 그에 따른 속성들을 변경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지난 시간에는 외부 파일을 테이블로 불러오는 방식을 익혔죠.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에 단지 콘텐츠만 담는 표의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테이블이 페이지를 꾸밀 때 레이아웃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또한 꾸며주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테이블을 저희가 생성하는 방식은 아주 많이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Ctrl Alt T라는 이 가장 빠른 단축키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인서트 메뉴에서 테이블을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인서트 패널에서 이 테이블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테이블을 삽입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때 몇 가지 테이블 관련한 옵션들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에 관련된 옵션인 테이블을 선택하고 나서 나타나는 테이블 속성에서도 얼마든지 계속해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익힐 레이아웃을 위한 테이블인데요.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화면에 배치되어 있는 그 배치를 이야기를 하죠. 지금 좌측에 있는 웹페이지 형식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웹페이지 구조입니다. 상단에는 메뉴바가 있고 그리고 타이틀이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이미지, 그 다음에 내용, 우측에는 배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페이지는 가장 일반적인 페이지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실제로 웹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테이블인지 알 수가 없는 테이블이라는 것이 거의 티가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테이블의 볼더라든지 이런 테두리 같은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테이블인지 알 수 없지만 사실은 많은 웹페이지에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테이블이고 실질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페이지를 분해해 보았을 때 오른쪽과 같은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구조들만 살펴보자면 상단의 메뉴바, 그 밑에 타이틀, 그리고 메인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들 이러한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은 이것이 큰 테이블이 나타나 있고 그 안에 또 이렇게 작은 칸 안에 또다시 세 가지 구조로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전체 큰 틀이 테이블로 나누어져 있고 이 안에 각각의 항목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질서정연하게 정렬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구조가 완성이 되겠죠. 우측에 있는 배너도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한 칸에 배너 3개를 동시에 집어넣어주는 부분입니다. 좌측에 메인 이미지가 들어가는 이 중심 컨텐츠 부분, 이 부분에 보시면은 또다시 하단에 이미지 3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 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 페이지에서 3개의 이미지가 동시에 들어갔는데 사실상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렇게 3칸으로 나뉘어 있는 테이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 안에 테이블이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즉 테이블 안에 테이블이 또다시 삽입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페이지에서 우측에 보시면 배너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3줄로 들어가 있는데 역시 이것도 3줄로 되어 있는 하나의 테이블입니다. 즉 테이블 구조에서 살펴보면 우측에 나뉘어져 있는 이 배너라는 칸이 그냥 이미지로 쭉 정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테이블로 이렇게 1행 3열의 테이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위에 이 메뉴바도 테이블로 많이 사용을 하곤 합니다. 메뉴바를 보시게 되면 메뉴 1, 메뉴 2, 메뉴 3, 메뉴 4 이런 식으로 쭉 가로로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메뉴바 역시 이렇게 메뉴바 한 줄로 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또 작은 테이블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칸으로 나뉘어서 이 안에 테이블 구조 속에 또 메뉴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테이블 안에 또 테이블이 들어가서 정렬이 되는 그런 형태로 페이지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테이블을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테이블 안에 테이블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정리는 잘 되지만 태그상에서 보면은 또 태그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테이블을 잘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이블 안에 테이블이 들어가게 할 때 정 가운데로 보여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가 있겠죠. 네, 그럴 때 역시 테이블 안에 테이블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화면에 전체적으로 큰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테이블을 만들어 주시고 이것의 위드를 100%로 하시게 되면 어떤 해상도든 관계없이 항상 꽉 찬 테이블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또 하나의 테이블을 중간에 집어넣어 주는 것이죠. 이 중간에 있는 테이블, 이 부분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테이블 안에 있는 작은 테이블, 그것의 속성을 전부 다 이제 가운데로 올 수 있는 속성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가로 방향으로 horizontal center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vertical middle, 세로 방향으로도 가운데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옵션을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항상 정 가운데에 있는 그런 테이블이 완성이 되게 되겠죠. 이 이외에도 깔끔한 테두리를 만드는 테이블을 또 사용하기 위해서 테이블의 속성을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 이렇게 좌측처럼 얇은 선을 넣고자 하신다면 이것을 하나의 셀을 추가시켜서 그 안에 있는 공백 태그를 삭제시키고 그 높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나타난 이 짙은 빨간색 부분은 테두리가 아니고 사실은 셀을 축소시킨 부분입니다. 셀에 컬러를 집어넣고 그리고 해당 높이를 1픽셀로 조그맣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마치 줄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단에 있는 테두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역시 한 칸을 이제 한 줄을 추가를 시키신 후에 해당되는 셀의 내용을 삭제하고 공백 태그를 역시 삭제시키신 후에 이 비지 컬러를 또한 집어넣어 주시고 높이를 3픽셀 정도로 이렇게 조그맣게 설정을 해주시면 마치 이렇게 장식적인 테두리가 들어간 것과 같은 효과를 넣어 주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테이블의 응용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림입으로 돌아오셨다면은 저희가 빈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문서 HTML을 눌러주셔서 이렇게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오늘 할 예제는 10번 폴더 안에 들어 있습니다. 10번 폴더 안에 그 이미지즈라는 폴더에 보시면은 많은 이미지들이 들어 있는데 이렇게 잘라진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테이블 작업으로 레이아웃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를 만드실 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그냥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본문만을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해서 사용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테이블을 구성을 할 때는 페이지 안에 테이블 구조를 사용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해당되는 준비된 콘텐츠를 집어넣어 사용을 하는 일이 일반적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먼저 이 빈 화면에다가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테이블을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이 인서트 패널을 사용하셔서 테이블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혹은 단축키를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 로수, 요 줄수는 3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칸수는 5로 이렇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저희가 픽셀 수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픽셀 수는 여기서 940 픽셀로 만들어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더 테두리 값은 0픽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테두리가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다른 값들도 전부 다 0으로 설정을 하신 후에 헤더 값은 논으로 해주시고 이 상태로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테이블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 이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다면 먼저 선택을 하셔서 한 열을 쭉 선택을 하셔서 이 부분은 픽셀 수를 5픽셀로 맞춰줍니다. 프로퍼티 부분에 W 부분에 5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해당되는 부분이 아주 조그맣게 줄어들었습니다. 약간의 여백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우측도 마찬가지로 한 열을 잡아주시고 5픽셀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자그맣게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줄에 있는 세 행을 쭉 드래그하여서 셀 병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병합을 역시 프로퍼티 부분에서 요 셀 병합 아이콘을 통해서 시켜주실 수 있는데요. 세 개의 중심되는 칸을 선택하시고 셀 병합을 눌러줍니다. 이 부분에는 메뉴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자, 메뉴가 들어갈 부분임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주석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측에 있는 인서트 패널을 통해서 사용을 해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메뉴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주석이라는 부분도 보여져요. 코멘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주석인데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 부분의 주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가 나타납니다. 저희가 태그로도 사용을 해봤지만 이렇게 드림위버 에디터를 통해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메뉴바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후에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이 부분은 실제로 편집 모드 상에선 보여지지 않지만 코드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주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죠. 테이블이 삽입이 되게 되면은 소스가 일단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나중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을 사용을 하시게 될 경우 이렇게 주석을 사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되셨다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줄에 세 칸을 쭉 선택을 해주시고 셀 병합을 눌러주셔서 이 부분에 이렇게 코멘트를 다시 한번 추가를 시켜줍니다. 이 부분에는 타이틀 들어갈 부분이라고 눌러주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의 왼쪽 칸에는 메인 이미지가 들어가겠고요. 자, 두 번째 칸에는 여기서 선택하셔서 프로퍼티 부분에서 위드를 3픽셀로 입력을 시켜줍니다. 자, 그렇게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작은 여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른쪽 줄 부분의 넓은 부분, 이 부분은 배너를 삽입을 하도록 할 텐데요. 배너가 들어갈 부분에다가 코멘트 주석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우측 배너 들어갈 부분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마지막 줄의 넓은 부분에는 코멘트를 달아주실 때 메인 이미지 및 컨텐츠 삽입 부분이라고 입력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칸에 어떠한 이제 컨텐츠가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가장 상단 부분은 메뉴바가 들어갈 부분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파일즈 패널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미지 목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줄에는 저희가 메뉴바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바 가장 하단에 있는 tab.jpg라는 이미지를 드래그하여서 셀의 첫 번째 칸으로 첫 번째 줄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와 같이 메뉴바가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한눈에 지금 보여지지 않고 스크롤바가 생기고 있는데 이 스크롤바를 없애기 위해서 조금 축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편집창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러한 퍼센테이지 창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Fit All이라는 메뉴를 하단에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한눈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로 약간 축소되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82%로 축소된 모습입니다. 이 상태로 먼저 저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를 누르셔서 10번 폴더 안에 레이아웃이라고 입력을 시켰습니다. 자, 레이아웃이라는 HTML 파일이 저장이 됐고요. 자, 그 다음 메뉴바를 집어넣은 그 다음 밑에 칸이 보이시죠? 그 밑에 칸 부분에는 이제 타이틀을 집어넣겠습니다. title.jpg라는 이미지가 보이시죠? 요 이미지를 드래그 하셔서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타이틀바가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소스들은 여러분들께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드시거나 회사 홈페이지를 만드신다면 포토샵에서 미리 이렇게 제작을 해오셔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좌측 부분에는 좌측의 첫 번째 칸에는 메인 이미지가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잠깐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우측 가장 이렇게 크게 남겨져 있는 부분에 배너가 들어가게 되는데 배너로 쓸 부분이 이미지가 라이트 1, 2, 3입니다.
이 세 개의 이미지가 세로로 쭉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세로로 한 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이미지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안에 또 테이블을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른쪽 세 번째 칸에다가 다시 테이블을 집어넣습니다. 이번에는 단축키인 Ctrl Alt T를 키보드에서 눌러볼게요. Ctrl과 Alt와 T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테이블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미지가 지금 우측에 보시면 right 1, 2, 3, 3개죠. 3개가 쭉 들어갈 거기 때문에 3줄을 만들어 주시고 칸은 한 칸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3줄이 있는 한 칸짜리 테이블이 완성이 되겠죠. 거기에 차례차례로 해당되는 이미지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테이블의 위드는 %로 100%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로 OK 눌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측에 일단 테이블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기서 너비는 나중에 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시를 해주시고 이미지부터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더 값이 0픽셀로 되어 있어서 테두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점선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한 칸, 우측에 있던 한 칸에다가 테이블을 집어넣어서 그 칸 안에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중첩 테이블이라고 하죠. 테이블 안에 테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배너를 집어넣기 위해서라고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줄부터 배너를 삽입을 시키겠습니다. 우측에 이미지 부분에 들어있는 right 1부터 한 칸을 자리 잡아 넣어줍니다. 자, 어때요? 한 칸이 집어넣어졌죠? 자,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에는 write 2.jpg를 넣어주시고요. 자, 들어갔죠? 세 번째 줄에 write 3.jpg를 넣어줍니다. 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이미지가 쭉 나열이 되어 들어갔습니다. 이 이미지의 가로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해당되는 셀의 너비를 좀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너무 넓게 자리 잡혀 있죠? 해당되는 이미지를 클릭하여 보시면은 프로퍼티 부분에 위드가 220이라는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220픽셀이네요. 그러면은 이 배너들이 들어있는 테이블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현재 100%로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퍼센트 단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퍼센트를 없애고 픽셀로 조정을 시키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이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두 번째 보시면은 Convert Table Width to Pixel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해당 부분이 픽셀로 변경이 되죠. 네, 이 픽셀 부분을 설정을 해주셔서 220이라고 입력을 해주신 후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해당되는 셀이 220픽셀로 조정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레이아웃을 위한 테이블을 짤 때 테이블의 보더 값을 0으로 설정하고 하나씩 집어넣는 과정에서 뭔가 약간 작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삽입을 할 때마다 테이블의 위드 값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이럴 때는 저희가 테이블을 확장 모드로 보시면 되는데요. 확장 모드로 테이블을 보는 방법은 바로 뷰 메뉴에 숨어 있습니다. 네, 뷰 메뉴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 중에 여러 가지 보여지는 부분에 관련된 메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테이블에 관련된 보여지기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하단에 있는 테이블 모드라는 메뉴입니다. 테이블 모드라는 부분에서 일반 모드, 스탠다드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하단에 있는 Expanded Tables 모드, 확장 테이블 모드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자, 이와 같이 테이블 구조가 한눈에 보여지는 좀 더 편리한 그런 구조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작업하는 동안에 잠깐 이렇게 확장 모드로 설정을 해놓겠습니다. 이 확장 모드를 닫고 싶다면 언제든지 상단 타이틀바에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에서 엑시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상단에 왼쪽 부분에 여백을 넣었고 그 다음에 타이틀바, 메뉴바를 넣었고 그 밑에 타이틀을 넣었고 그 다음에 우측에 세 칸으로 나뉘어진 테이블을 또 삽입한 이런 중첩 테이블 구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만들어준 테이블의 위드를 220으로 설정을 했고 자, 그렇다면 그 우측에 바깥 부분에 테이블 바깥 부분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커서가 테이블 우측에서 깜빡이는데 거기서도 이 셀의 위드 값을 220으로 직접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퍼티 부분에서 W 값을 220으로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해당되는 우측 세 번째 부분에 셀이 너비가 220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어서 이렇게 값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여백으로 남겨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를 하시고 첫 번째 부분에 있는 이 어도비 타이틀 부분에 맞춰져 있는 그 셀 부분에서 저희가 작업을 할 것입니다. 여기다가는 먼저 메인 이미지를 집어넣고요. 그 밑에다가는 텍스트를 넣고 그 밑에다가는 또다시 저희가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역시 테이블 구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안에 테이블을 다시 한번 넣어보죠. 컨트롤 알트 T를 눌러서 테이블을 넣어주시고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눠줍니다. 로즈를 3으로, 컬럼스를 1로 만들어주신 후에 테이블 퍼센테이지는 100%로 맞춰주시고 아까와 동일한 옵션으로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3개의 칸이 나타나 있는 테이블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에다가는 우측에 준비되어 있는 이미지 패널 안에서 이 중에서 타이틀 메인 이미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메인 이미지.jpg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첫 번째 줄에다가 놓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첫 번째 타이틀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는 텍스트를 넣어주실 건데요. 텍스트 부분은 이 본문 내용.txt라는 부분, 이 타이틀 부분에서 파일을 선택하신 후에 오픈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카피를 하시고 다시 레이아웃 부분으로 돌아오셔서 붙여넣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미 입력된 본문의 내용을 삽입을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타이틀과 밑에 본문을 구분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엔터를 눌렀고요. 첫 번째 부분은 타이틀이기 때문에 하단의 프로퍼티 부분에 포맷, 패러그래프 부분을 선택하셔서 헤딩 1로 이렇게 타이틀을 맞춰줍니다. 하단에 있는 내용들을 선택하신 후에는 패러그래프 값을 다시 한번 포맷 값을 설정을 하셔서 헤딩 4로 설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스타일 2개를 입혀주셨고요. 본문이 완성되었다면 마지막 줄 부분에는 다시 한번 저희가 이미지 3개를 삽입을 시킬 것인데요. 그 이미지 3개는 이미지 01, 02, 03 우측에 보이는 요 위에 있는 3가지입니다. 요 3가지가 이번에는 가로로 3개가 들어갈 거예요. 가로로 3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3칸짜리 테이블을 다시 한번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줄 부분에다가 다시 한번 테이블을 삽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줄은 하나, 그 다음에 칸은 3개인 그런 테이블을 이번에는 만들어 주시고 옵션을 100% 옵션으로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3칸짜리 테이블이 들어갔죠? 첫 번째 칸에다 커서를 놓으시고 우측에 있는 이미지 01.jpg 이미지를 가져와 줍니다. 자, 두 번째 칸에는 두 번째 이미지 02 이미지를 가져와 주시고 세 번째 칸에는 이미지 03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 놓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맞게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세부 옵션입니다. 요 이미지 3개가 들어간 테이블에 보시면은 지금 정렬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요 이미지 크기가 높이가 다 다른데요. 첫 번째 것은 요 부분에 맞춰져 있고 두 번째 것은 요 중간에 맞춰져 있고 세 번째는 또 위로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가 있기 때문에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장 윗줄 요 라인에 정렬이 되도록 다시 한번 맞춰주고 싶습니다. 자, 3개의 그 이미지가 들어있는 이 테이블의 각각의 셀을 쭉 드래그하여서 3칸이 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셀 옵션 프로퍼티 부분에서 vertical이라고 되어 있는 세로 옵션, 정렬 옵션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서 이 부분을 탑으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보세요. 지금 이미지가 위쪽 기준으로 정렬이 됐죠? 이것이 vertical에 있는 탑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vertical 탑으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잘 보기 좋게 설정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보시고 역시 이 테이블, 이제 이 테이블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3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이블 역시 우측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요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요 밑에 있고 우측에 있는 테이블은 요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2개가 맞지 않아요. 이 2개를 마찬가지로 요 첫 번째 탑으로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표가 들어있는 우측 칸에 커서를 옮겨주시고
그 커서를 옮기신 상태로 다시 한번 셀의 속성을 수정합니다. 프로퍼티 부분에서 바로 이 버티컬 옵션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버티컬 옵션이 설정을 안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미들 값으로 되어 있어서 모든 셀들은 가운데로 정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로 탑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시면은 탑으로 변경한 순간 두 개 정렬이 좌우가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렬을 탑으로 맞춰주셨다면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쁘게 정렬이 됐죠? 다 들어가면서 이제 왼쪽에는 이렇게 여백이 생겼고요. 우측에도 여백이 생겼고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여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전체 테이블을 선택을 시켜줍니다. 전체 테이블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전체 테이블의 배경 컬러를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흰색으로 지정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 페이지 전체의 배경색이 변경이 되면 테이블이 투명하게 반영이 되어서 페이지 전체 색상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테이블 고유의 배경 색상을 지정해주고자 할 때는 테이블을 속성을 변경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테이블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선택을 해주시고 이 상태로 테이블에 전체적인 비지 컬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부분에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스플릿 부분에 들어가 주셔서 보시면 9번 라인의 테이블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테이블의 모든 태그들이 끝나는 이 부분에 마지막으로 스페이스바를 띄워주시면 속성 힌트가 코드 힌트가 나타납니다. 네, 이 중에서 비지 컬러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죠? 비지 컬러를 더블 클릭해 주셔서 원하시는 비지 컬러 바로 저희 흰색입니다. 이 흰색을 골라서 넣어주시면 F6개가 들어가는 컬러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되셨죠? 자, 되셨으면은 지금 화면상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이 원래 흰색으로 보여졌기 때문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테이블에 배경을 흰색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페이지 전체의 비지 컬러를 회색으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전체의 비지 컬러를 저희가 회색으로 넣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페이지 프로퍼티 속성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 바깥 부분에 커서를 옮기신 후에 프로퍼티 부분을 보시면 페이지 프로퍼티 단추가 나타나죠? 이 부분을 눌러주셔서 저희가 페이지 전체의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부분을 선택하셔서 엷은 회색을 선택을 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옅은 회색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컬러 확장 모드로 들어가 주셔서 여기서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빨강, 녹색, 파랑이 각각 232 수치를 가지고 있는 엷은 회색을 골랐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컬러 코드 값이 282828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주시면 지금 배경에 회색 이미지가 깔려져 있고 테이블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네요. 네, 이 상태로 한번 저장을 해보시죠. 저장을 해보시고 이번엔 Expand Table 모드를 우측에서 타이틀에 X를 눌러서 꺼주십니다. 자, 테이블 일반 모드를 보시면 이와 같이 정렬이 되어 있는 모습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웹페이지의 일반적인 형태처럼 만들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나요? 상단에 있는 이 텍스트 부분에서 엔터를 눌러서 중간에서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위와 좀 공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끊어주시고 밑에 있는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엔터를 눌러서 아래 부분에 표가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 상태로 저장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라이브 버튼을 통해서 미리 보기를 한번 시켜보도록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배경 부분이 회색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은 흰색으로 나타나 있는 이런 페이지를 확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페이지 중에서 보시면 상단 부분에 이렇게 약간의 여백이 나타나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을 상단에 여백 없이 딱 붙이게 하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페이지 프로퍼티 부분에 한번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프로퍼티 부분에 보시면은 마진을 설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백인데요. 페이지 여백이죠. 여기서 탑 마진이라는 부분을 0픽셀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저희가 원하는 여백 없는 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탑 마진 0픽셀 오케이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던 공백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이틀 부분에 테이블 레이아웃 연습이라는
이런 타이틀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해주시게 되면은 자, 위에 여백이 없고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 그리고 우측에 각각 조금씩의 여백이 있는 이런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이미지와 배너 사이에 있는 이 약간의 여백은 저희가 주었던 테이블의 그 픽셀의 넓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우측에 아직 정렬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측 배너 부분의 셀에 프로퍼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배너 부분에 해당하는 이 셀, 3줄짜리 테이블이 설정이 되도록 하신 후에 방향키를 우측으로 보내주셔서 커서를 띄워줍니다. 이 부분에서 버티컬 옵션을 탑으로 만들어주시면 해당되는 테이블이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겠죠? 다시 저장을 해주시고 미리 보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개의 정렬 옵션이 맞아 떨어진 부분을 보실 수 있네요. 네, 이렇게 하셔서 저희가 테이블을 가지고 페이지화를 시키는 그런 레이아웃의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